백치. 세상은 늘 영리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위기를 읽고 손해를 피하고 사람의 마음을 적당히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현실에서는 더 잘 살아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에서 정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선한 사람, 정말 맑은 사람,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이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주변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잔인함 앞에서 가장 먼저 상처 입고 무너지고 말까? 백치의 주인공 미시킨 공작은 흔히 말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강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병약하고 사회적 감각이 둔하고 사람을 경계하지 못할 만큼 순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얕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며 때로는 대놓고 백치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주려는 것은 지적 결핍이 아니라 이익과 허영, 욕망과 체면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가장 맑은 영혼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가 라는 더 깊은 문제입니다. 미시킨이 들어가는 세계에는 상처 때문에 자신을 파괴하는 여인 나스타시아, 사랑을 가장한 집착으로 불타는 남자 로고진, 그리고 아직 현실에 완전히 더럽혀지지 않았지만 결코 순수만으로 살 수는 없는 젊은 여성 아글라야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시킨을 통해 구원을 꿈꾸지만 동시에 그를 자신의 방식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선함은 왜 세상을 구하지 못하는가? 연민은 왜 사랑과 같지 않은가? 인간은 왜 상처를 치유받기보다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는가? 1. 돌아온 남자,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모든 것은 한 남자가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스위스에서 간질 치료를 받던 미시킨 공작은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합니다. 기차 안에서 그는 로고진을 만나고 또 사람들의 가십을 능숙하게 주워 모으는 레베데프와도 엮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분위기는 묘합니다. 로고진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강렬한 욕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가 사로잡혀 있는 여자는 나스타시아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아름답고 위험하고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끌지만 그 누구의 품 안에서도 평온해지지 못하는 사람. 미시킨은 아직 그녀를 만나기도 전인데 이미 그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한 비극의 중심 가까이 다가갑니다. 미시킨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 처음 발을 들이는 곳은 먼 친척 관계인 예판친 장군의 집안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상류사회의 공기와 마주합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말투는 품이 있어 보여도 사실은 끊임없이 상대를 재고 있습니다.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괜찮은 혼처인가? 누가 더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가? 그런데 미시킨은 이런 세계에서 너무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남의 감정을 눈치 보며 계산하지 않고 질문을 받으면 꾸밈없이 대답하고 누구에게나 곧바로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웃음거리처럼 보지만 곧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순수함은 세련된 가면을 쓴 사람들의 얼굴을 갑자기 드러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를 백치라 부르는 이유는 그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타협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2. 한 장의 초상화 그리고 미시킨의 첫 번째 연민. 예판친 집안에서 미시킨은 한 장의 초상화를 보게 됩니다. 그 초상화 속 여자가 바로 나스타시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닙니다. 그 얼굴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빛과 동시에 이미 깊이 망가진 사람만이 지니는 그림자가 함께 서려 있습니다.
미시키는 그녀를 보기 전부터 그 초상 하나만으로도 어떤 상처를 느낍니다. 남들은 그녀를 두고 스캔들과 욕망의 대상으로 이야기하지만 미시킨만은 먼저 그녀 안에 있는 고통을 봅니다. 나스타시아는 어릴 때부터 보호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남성 토츠키의 보호 아래 자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선택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타락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녀를 그렇게 만든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스타시아는 어느 순간부터 그 세상의 판단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더럽혀졌다고. 나는 정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끝내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이 자기 혐오는 그녀를 비극으로 끌고 갑니다. 미시키는 그런 그녀를 향해 남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그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동정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녀가 겪은 모욕과 상처를 먼저 느끼고 그 안에 아직 망가지지 않은 어떤 인간의 핵심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백치의 첫 번째 중요한 축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나스타시아를 욕망하거나 경멸하지만 미시킨만은 그녀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해와 구원이 늘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3. 가냐의 집에서 드러난 세계의 민낯. 이후 미시키는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즉 가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냐는 재능이 없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삶을 스스로 세우기보다 더 빨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택하려 합니다. 그에게 나스타시아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에 가깝습니다. 그녀와 결혼하면 돈과 기회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멸시합니다. 바로 이 모순이 백치가 바라보는 인간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탐내는 것을 가장 먼저 더럽힌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가냐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소설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나스타시아는 그 집에 직접 나타나고 그 자리는 순식간에 수치와 긴장, 모욕과 분노가 뒤엉킨 공간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속으로 경멸하면서도 돈 때문에 결혼하려는 사람들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거칠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 그들을 흔듭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타락했다고 부르지만 사실 당신들 역시 다르지 않다고. 그 와중에도 미시키는 또 한 번 그녀 앞을 막아섭니다. 그는 모욕이 쏟아지는 순간에 약한 쪽으로 기울고 수치심이 폭발하는 자리에서 상처 입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제를 영리하게 피하지 못하고 관계를 계산적으로 다루지 못하며 가장 불편한 순간에 가장 진심 어린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관계의 잔혹함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지키고 싶어하고 사랑보다 거래를 선택하며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도 먼저 자기 손익을 따집니다. 그리고 미시키는 그런 세계에서 너무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4. 나스타시아의 생일밤. 선택이 아니라 자기 파괴.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의 생일밤은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를 위해 모였지만 사실 모두가 그녀의 운명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얻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그녀를 이용하고 싶어하며 누군가는 그녀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나스타시아는 마치 자기 자신의 재판장이 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보다 스스로를 더욱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밤에 로고지는
거액의 돈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욕망의 형태입니다. 그는 나스타시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사랑은 평온을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소유하려 하고 품으려 하기보다 붙잡으려 합니다. 로고진의 사랑은 뜨겁지만 어둡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지만 동시에 그녀를 파괴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미시키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는 나스타시아에게 당신은 죄인처럼 취급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자신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제안하며 그녀를 구해내려 합니다. 여기서 미시킨의 연민은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나스타시아는 그 빛 앞에서 오히려 더 깊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미시킨의 말은 그녀가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미 망가졌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구원의 손길이 올수록 오히려 더 그것을 부숴버리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시킨의 손을 잡아 평원으로 가는 대신 로고진과 함께 불길 같은 길로 향합니다. 이 선택은 행복을 향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파괴의 본능에 더 가깝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인간은 언제나 선을 알아보지 못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을 알아보면서도 그것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파멸을 택하기도 한다는 것. 5. 6달의 공백, 그러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생일밤 이후 이야기는 잠시 시간이 흐른 뒤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인물들의 내면은 조금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나스타시아는 여전히 미시킨과 로고진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과 파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미시킨 곁에서는 자신이 인간답게 대우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자신의 과거와 상처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로고진 곁에서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쩐지 자신에게 더 어울리는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미시킨 또한 편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스타시아를 향한 마음이 사랑인지 연민인지 책임감인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버리고 자기 행복으로 곧장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울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잘 못합니다. 바로 그 점이 그의 아름다움이지만 동시에 그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 사람에게 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어느 한 사람에게 분명한 선택을 주기보다 모두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로고진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의 사랑은 갈수록 질투와 광기로 변합니다. 그는 미시킨을 형제처럼 느끼는 순간조차 있지만 동시에 가장 제거하고 싶은 경쟁자로도 느낍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과 두려움이 함께 흐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인간인데도 나스타시아라는 한 사람의 운명 앞에서 이상할 만큼 가까워집니다. 이 긴장은 결국 폭력의 문턱까지 갑니다. 로고진은 미시킨을 공격하려 하고 바로 그 순간 미시킨은 발작으로 쓰러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치 전체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순수함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순간 순수함은 승리하지도 반격하지도 못한 채 무너져 내린다. 그럼에도 미시키는 로고진을 완전히 미워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대를 단순한 악인으로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 파블로프스크의 여름. 아글라야라는 또 다른 가능성. 이야기의 무대가 여름 별장지 파블로프스크로 옮겨가면서 소설은 또 다른 빛을 잠시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심에 들어오는 인물이 바로 아글라야입니다. 아글라야는 예판친 가문의 막내딸로 아름답고 자존심이 강하며 감정이 예민하고
때로는 비꼬는 말투로 사람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현실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어떤 이상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미시킨의 순수함을 비웃는 듯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강하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지금껏 보아온 어떤 남자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글라야 앞에 선 미시킨은 나스타시아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그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밝으며 잠시나마 평범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글라야는 그에게 미래의 가능성처럼 나타납니다. 만약 미시킨이 파멸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누군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상대는 어쩌면 아글라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가능성마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글라야는 미시킨을 사랑하면서도 그가 나스타시아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는 순수한 사랑을 원하지만 미시킨의 마음은 한 사람에게만 고요하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에게 나스타시아는 단순한 옛사랑이 아니라 버려두면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미시킨의 가장 큰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는 사람을 너무 깊이 이해하지만 그 이해가 관계를 명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글라야는 미시킨을 통해 높고 맑은 어떤 삶을 꿈꾸지만 동시에 그가 현실의 진흙을 끌고 들어온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미시킨은 아글라야를 통해 평범한 행복의 가능성을 보지만 나스타시아를 외면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렇게 백치는 사랑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 상처는 왜 다른 길을 만들었는가? 미시킨과 나스타시아. 우리는 같은 상처를 겪어도 모두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견디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 갇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백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미시킨 공작과 나스타시아를 통해서입니다. 미시킨은 완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병을 앓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세상을 능숙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계산하는 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백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겪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입니다. 미시킨은 자신의 고통을 세상을 원망하는 이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타인의 고통을 더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이유를 묻기보다 먼저 이해하려 하고 누군가 망가진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 안에 남아있는 인간의 존엄을 보려 합니다. 그에게 상처는 세상을 밀어내는 이유가 아니라 사람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창이 됩니다. 하지만 나스타시아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녀 역시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고 오래된 상처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고 누군가의 의도 속에서 길러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스타시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망가진 사람이다. 나는 정상적인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나는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도망칩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붙잡기보다 밀어냅니다. 행복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멀리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행복은 가능성이 아니라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미시키는 상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스타시아는 상처를 통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시키는 고통 속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괜찮은 존재라고 믿지만, 나스타시아는 상처 속에서 나는 이미 망가진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시키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나스타시아는 자기 자신을 향해 무너져 갑니다. 이 둘의 관계가 비극으로 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시키는 그녀를 구하려 합니다.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녀가 망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스타시아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타인의 믿음은 때때로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의 손을 잡으면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에게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만 같은 곳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대비를 통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상처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상처에 대해 우리가 믿게 된 생각일까요? 미시킨과 나스타시아는 같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 타인을 향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가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변화가 결국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8. 세상을 향한 말. 그러나 사람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택한다. 파블로프스크에서 미시키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점점 더 사회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 선명하게 이방인이 됩니다. 그는 대화를 지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를 흥미롭게 여기다가도 어느 순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미시키는 인간이 애써 감추는 부끄러움과 허영을 너무 자연스럽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면을 먼저 보고 냉소보다 진심을 택하고 상대가 스스로를 낮출 때조차 그 안에 남아있는 존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류 사회에서 교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 혹은 눈치 없는 말로 취급됩니다. 사람들은 고상한 말을 좋아하지만 진짜로 누군가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늘 가면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백치가 던지는 질문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정말 악하기 때문에 선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 앞에서 자기 모습을 들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선을 조롱하는 것일까요? 미시키는 누군가를 고발하려 하지 않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은 자기 계산과 허영, 비겁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보다 답답해하고 존경하기보다 경계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여기서 완전히 선한 인간의 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의 양심을 깨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이 곧바로 삶을 바꾸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진실을 알면서도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시키는 점점 더 외롭고 위태로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9. 두 여인의 대면. 사랑이 상처를 이기지 못하는 순간. 소설 후반부에서 가장 긴장감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아글라야와 나스타시아가 직접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대립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한쪽에는 아직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젊음과 자존심, 이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입어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게 된 절망이 있습니다. 아글라야는 나스타시아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맞서 싸우려 합니다. 그녀는 미시킨이 왜 저 여인을 떨쳐내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분명한 선택입니다. 미시킨이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의 사랑을 택해주는 것, 연민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스타시아는 또 다릅니다. 그녀는 아글라야 앞에서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미시킨을 놓지 못합니다. 그녀는 구원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정체성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더 격렬하게 흔들리고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매달립니다. 그녀는 미시킨에게 함께 가자고,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 속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를 외면하면 나는 끝장난다 는 절박함이 들어있습니다. 미시킨은 결국 또다시 고통받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관계로서는 파국을 부릅니다. 아글라야는 모욕감과 상실감 속에서 떠나고 미시킨은 다시 나스타시아의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백치의 가장 아픈 진실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연민은 숭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랑을 완성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군가를 구하려는 마음이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을 깊게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10. 결혼식 직전, 행복은 문 앞에서 다시 무너진다. 이후 미시킨과 나스타시아는 결국 약혼에 이르고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미시킨은 마침내 자신의 책임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나스타시아를 버리지 않기로 했고 끝까지 곁에 있기로 결심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결심은 평온한 확신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연민, 책임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위태롭게 서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나스타시아는 여전히 자기 안의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아껴준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그 아낌을 믿는 순간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집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결국 이 사람까지 망가뜨릴 것이라고.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더 불안해지고 더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 나스타시아는 또다시 도망칩니다. 이번에도 그녀가 향하는 곳은 로고진입니다. 행복 바로 앞에서, 평온 바로 앞에서 그녀는 다시 파멸 쪽으로 몸을 던집니다. 이 반복은 답답해 보이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을 통해 상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깊이 다친 사람은 늘 행복을 몰라서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이 너무 눈부셔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고 느껴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미시키는 다시 그녀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독자는 점점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이 비극은 이제 누구 한 사람의 선택만으로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이미 너무 늦었고 연민도 이미 너무 지쳤으며 욕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언제나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사실. 그것이 이 소설의 가장 견디기 힘든 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11. 마지막 밤, 선한 사람은 세상을 구하지 못한다. 소설의 마지막은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끝납니다. 나스타시아는 결국 로고진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녀를 가장 강렬하게 원했던 남자가 결국 그녀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욕망이 사랑의 얼굴을 하고 다가왔을 때
그것이 어디까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미시키는 그녀의 죽음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로고진 곁에 머뭅니다. 이 장면은 처벌이나 복수의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끝까지 무너진 자리에서 또 한 번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슬픈 장면에 가깝습니다. 미시키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스타시아를 구하지도 못했고 아글라야와의 미래도 사라졌으며 자기 자신마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내 다시 정신적으로 붕괴합니다. 마치 처음 스위스에 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듯 세상과 정상적으로 관계 맺기 어려운 자리로 밀려납니다. 이 결말은 독자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토록 선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는가? 왜 가장 맑은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아야 하는가? 도스토옙스키는 아마 여기서 아주 냉정한 사실을 보여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선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선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구원의 손길이 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손을 잡는 존재가 아니다. 상처는 이해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 없는 욕망은 끝내 죽음으로 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시킨의 존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가 있었기에 우리는 다른 인물들의 타락과 상처, 거짓과 절망을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는 실패한 구원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끝까지 비추는 거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백치는 단순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선과 악, 연민과 욕망, 순수와 현실이 충돌할 때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12. 사랑은 왜 파괴가 되었는가? 로고진이라는 사랑의 얼굴. 그리고 이 비극은 단순한 사건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랑은 끝내 서로를 살리지 못하고 파괴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고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따뜻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내어주고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하지만 백치는 우리에게 그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조여오고 끝내는 상대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로고진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나스타시아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해하려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흔들리고 왜 스스로를 밀어내는지 그 고통을 함께 견디려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저 여자가 결국 내 것이 되는 것.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습니다. 돈도, 체면도, 자신의 삶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를 하나의 인간으로 두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뜻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나스타시아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도망치고 구원을 바라면서도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단순히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수록 그 손을 붙잡기보다 오히려 더 멀리 도망칩니다. 미시키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상처를 먼저 보고 그녀가 망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고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흔들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결국 내 곁에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나스타시아가 미시킨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순간 로고진의 사랑은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질투가 생기고 그 질투는 곧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를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으로 밀어넣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아무도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 이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조금씩 소유로 바뀌고 소유가 불안으로 변하고 그 불안이 결국 파괴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안에 자리 잡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소유로 착각할 때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깊을수록 그 파괴 또한 더 깊어진다는 것. 로고진은 특별한 괴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감정을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놓치기 싫어서 붙잡으려 했던 순간, 상대가 떠날까 두려워 더 강하게 조여버렸던 순간, 그때의 감정 속에는 이미 아주 작게 로고진이 들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백치를 끝까지 읽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쉽게 정리할 수도 없고 누가 더 옳았는지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스타시아는 상처 때문에 자신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고 로고진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파괴했고 아글라야는 사랑했지만 끝내 이해하지 못했으며 미시키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지만 아무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오히려 더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 소유하고 판단하고 바꾸려 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 그 고통을 함께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비웃을 만큼 순수한 마음은 과연 쓸모없는 것인가? 도스토옙스키는 백치를 통해 선한 인간의 승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선함이 얼마나 쉽게 상처 입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그런 선함을 끝내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시키는 세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오래 남깁니다. 세상이 점점 더 계산적이고 거칠어질수록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드물고 귀한 것인지를. 그래서 백치는 읽고 나면 깊은 슬픔이 남는 소설입니다. 바로 그 슬픔 때문에 오래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영리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손해보지 않는 선택, 상처받지 않는 거리,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익숙한 방식에 균열을 냅니다. 조금은 서투르더라도,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방향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읽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내면과 죄, 구원의 문제를 깊이 탐구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소설가입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공병학교를 졸업했지만 곧 문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초기 작품 가난한 사람들로 주목받으며 문단에 등장했지만 이후 사상 문제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 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처형 직전 황제의 명령으로 극적으로 형이 감형되며 그는 시베리아 유형과 강제 노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그의 사상과 작품 세계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와 고통,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갈등으로 풀어낸 작가였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인간 존재를 가장 깊이 탐구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